지금 QLD나 TQQQ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딱 두 부류로 갈립니다. 목표를 낮추는 사람, 목표는 그대로 두고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 고졸 흑수저였는데 순자산 46억 원을 만든 40대 파이어족이 했던 말이 결국 이거였습니다. 나는 원래 야수의 심장을 타고난 투자자였고 그 야수를 밖에 풀어두면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야수를 시스템 안에 가뒀다. 이 얘기가 왜 QLD, TQQQ랑 직결되느냐 하면 QLD, TQQQ 자체가 야수의 심장을 증폭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조급함도 증폭시키고 확신도 증폭시키고 한번 잘못 누른 버튼의 대가도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야수를 가둘 구조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도 똑같이 불을 질렀습니다. XRP에 전 재산을 올리고 개별주에 마진을 태우고 실패를 엄청 많이 했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담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만든 방식입니다. 그는 자기 기질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흥분하면 더 세게 베팅하는 타입이다. 나는 이기면 과감해지고 지면 만회하려는 타입이다. 이걸 부정하지 않고 아예 컨트롤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치의 첫 번째가 기록입니다. 자산을 거의 매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는 재미였지만 하락장을 겪고 나서 깨달았다고 했죠. 종이에 적힌 숫자가 전부 내 돈이 아니었다. 그리고 계좌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으면 내가 안 보면 나도 모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은 더 모른다. 그래서 기록은 수익을 위한 도구이면서 생존을 위한 지도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QLD, TQQQ 투자자에게는 진짜 핵심입니다. QLD, TQQQ는 변동성이 커서 내 머릿속 기억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 왜 샀는지, 지금 손실이 몇 %인지, 이게 원래 계획에 있던 손실인지, 감정이 만든 손실인지. 기억은 흔들리는데 차트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 투자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장치가 원칙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매일 보는 차트에 투자 원칙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이 머리에만 있으면 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원칙이 화면에 박혀 있으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기질이 튀어나올 때 컨트롤하는데 노력 100이 들었다면 지금은 30이면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효율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참을성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로 버티면 어느 날 한 번은 터집니다. 설계로 버티면 터질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장치가 안전자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겁니다. 그 사람은 크립토만 하다가 회사 운영 중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른 건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유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월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에서는 집값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고 급한 돈 쓸 일이 생기거나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최후의 보루가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안전자산이란 마음이 편한 자산이 아니라 위기 때 나를 살려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안전자산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급락이 오면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구조. 급등이 오면 익절을 일부라도 실행하게 만드는 구조. 생활비가 흔들릴 때 투자 자산을 강제로 팔지 않게 버텨주는 구조. 이게 없으면 QLD, TQQQ는 언젠가 한번 계좌가 아니라 멘탈을 부숩니다. 그 사람이 말한 미국 부동산의 장점 중에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혹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1030일 익스체인지, 집을 팔고 6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옮기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 감가상각으로 세금이 줄거나 경우에 따라 혜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제도적 복리 구조가 쌓이면 시간이 내 편이 된다. 이 부분도 그대로 QLD, TQQQ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가 나를 강제로 복리로 데려가게 만들면 됩니다. 사람은 원래 꾸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QLD, TQQQ는 어떻게 시스템 안에 가둬야 합니까? 답은 간단한데 간단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딱 3개의 축으로 잠그시면 됩니다. 첫째, 매수 기준을 하나로 고정하십시오. QLD, TQQQ를 볼수록 더 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은 QLD, TQQQ가 아니라 QQQ 같은 기준 자산에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본주가 내려올 때만 산다. 본주가 특정 구간에 들어올 때만 산다. 이 기준 하나만 지키셔도 손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수는 분석이 아니라 감정에 배출이 됩니다. 둘째, 매도 기준을 분할로 고정하십시오. QLD, TQQQ의 문제는
오르면 더 먹고 싶고 내리면 더 기다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이익을 확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익을 확정하게 강제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일부, 신고가에서 일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미리 정해두면 그날 내 감정이 어떻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원칙이 눈앞에 적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방어 자산을 숫자로 고정하십시오. 현금이든 배당이든 다른 안정적 바구니든 이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있어야 급락이 와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급락을 기회로 바꾸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게 없으면 급락은 기회가 아니라 강제청산 공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으면 공격적으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클수록 공격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방어가 필수입니다. 단거리 전력 질주는 누구나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10년짜리 속도 유지입니다. 그 파이어족이 말한 것도 결국 이겁니다. 돈의 크기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복리에서 가장 큰 역할은 시간이다. 맞는 방향을 정하고 시간을 투입하면 누구든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파이어는 가능하다. QLD TQQQ는 이 문장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방향이 맞아도 시간이 버티게 만드는 구조가 없으면 중간에 탈락합니다. 반대로 구조만 잠그면 큰 목표를 낮추지 않고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의문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월급이 크지 않은데 QLD TQQQ가 의미가 있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기간의 문제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달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 같은 기준으로 사고 같은 기준으로 일부 정리하고 같은 규칙으로 방어를 쌓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계좌가 커질 때 실수 확률이 줄어듭니다. 나는 멘탈이 약해서 QLD TQQQ가 무섭습니다. 그럼 더더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멘탈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사고를 안 치게 설계하는 겁니다. 원칙을 화면에 적고 기록을 매일 남기고 매수와 매도 트리거를 고정하면 멘탈이 약해도 계좌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불안한데 들어가도 됩니까? 불안할수록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간을 나누고 조건을 나누고 시간도 나누셔야 합니다. 불안한 시장은 예측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분할로 살아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목표를 낮추지 마세요. 대신 그 목표를 감당할 수 있게 당신의 손을 시스템 안에 가두세요. QLD TQQQ는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을 흔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